자, 그래서 1976년도에 MX하고 ME라는 거를 만든다 이거죠. MX라는 건 뭐냐면은 매뉴얼 카메라, 즉 수동식 카메라예요. ME라는 것은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뭐라고요? 조리개 우선을 갖는 전자식 카메라를 두 가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4년 뒤졌어, 4년. 올림푸스보다 콤팩트한 거에서. 자, 그럼 이렇게 그 MX, ME라는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면 올림푸스의 1971년 2년에 나온 OM1, OM2 그런 식으로 콤팩트하면서 작게 만든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 그러면서 4년은 늦었지만 만들었고 대히트를 합니다. 이게. 저도 고등학교 때 사진반에서 썼던 카메라가 바로 이 MX 카메라예요. 이 MX 카메라를 제가 LX 카메라랑 따로 빼갖고 따로 하나를 묶어서 하나 해드릴 거예요. 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죠.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소형이고 경량화되면서 가격 또한 낮아졌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카메라다. 튼튼하죠. 튼튼하면서 좀 작고. 그냥 멋진 카메라였어, 이거. 그 다음에 아까 전편에서 말씀드렸듯이 1980년도에 정점을 찍는 LX 카메라를 만들죠. 자, 그 다음에 1981년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란 리플렉스, 똑딱이 카메라나 이런 거리건도식 카메라 빼고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의 누계 생산 수량이 1000만 대를 돌파해요. 펜탁스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1981년도에 세계 최초의 TTL 오토포커스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인 펜탁스 MEF를 만들어요. MEF. 이게 최초의 오토포커스 카메라였어요. 사실은. 85년도에 미놀타 맥섬 7000이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맥섬 7000하고 다른 점이 뭐였냐면 이거는 바디에서 모터를 돌려갖고 쓰는 게 아니라 렌즈에 구동 모터가 들어간 오토포커스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캐논과 같은 시스템이었죠. 또 그 당시에 또 뭐가 있었었죠? 니콘 F3 AF 카메라. 그것도 마찬가지죠. 렌즈에서 돌리는 구동 방식. 근데 이게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하냐면 이 시대에 굉장히 초점 오토포커스가 늦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밀도에서 떨어져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실패를 하고 많이 팔리지 못하고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카메라가 돼요. 하나의 그냥 역사 속에 이런 게 있었다죠. 근데 1985년도에 미놀타에서 만든 맥섬 7000은 그건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디 구동 AF였는데 그거는 정말 지금 써도 AF는 좀 느리지만 정밀도라든가 그 당시의 속도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획기적인 카메라였거든요. 그거를 AF의 시초라고도 많이 인정을 사실은 해줘요. ME가 1981년도에 먼저 나왔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이 카메라 시장에서 하나의 도래기였어요. 도래기가 아니라 어떤 쇼크,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랬었다는 얘기죠. 하여간 81년도에 하여간 최초는 펜탁스의 MEF가 최초였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1984년도에 중형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 펜탁스 645를 발매합니다. 아까 1969년도에 뭘 만들었었죠? 펜탁스 67 중형. 여기서는요, 펜탁스 645. 사이즈를 줄인 펜탁스 콤팩트한 645를 만듭니다. 자, 이 펜탁스 645. 69에서도 펜타의 아사히 펜탁스. 그 다음에 아사히 펜탁스 67. 그 다음에 펜탁스 67. 그 다음에 펜탁스 67-2까지 나왔죠. 아사히 이거 펜탁스 645도 645 2까지 2 나오고,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 되는 것도 나왔었죠? 뭐 이런데, 여기서도 렌즈들이 쓸만한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120mm 마이크로 렌즈가 있어요, 645에. 야, 이 렌즈는요, 정말 좋아. 이건 나도 참 많이 썼던 렌즈인데, 이 렌즈가 어느 정도 좋냐면은, 이게 아마 제 기억에, 문헌을 봐야 되지만은, 데이터를 봐야 되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중형인데 1:1 등배 촬영이 돼요. 그래갖고 렌즈를 앞으로 이렇게 빼면 이만큼 나와. 그러다가 다시 들면 이만큼 들어가. 그래서 우리 카메라맨들 사이에 뭐라 그랬었냐면 이 렌즈를 말 렌즈다. 야, 이거 죽인다. 근데 이만큼 나타나니까 말 뭐뭐 렌즈다. 그렇게 해갖고 참 성능이 좋다. 그렇게 썼던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4590인가 4580인가 줌렌즈가 있었고, 80에 160 줌렌즈가 있었고, 굉장히 컴팩트했죠.
근데 이제 펜탁스 67에 645는 이제 폴더 교환이 따로 안 되는 그런 단점들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220평 필름을 쓰면 많이 찍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썼던 거죠. 그 다음에 1986년도에, 아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네요. 1987년도에 세계 최초로 TTL 자동 플래시가 카메라에 내장된 뭐가 나온다? 펜탁스 SFX를 판매를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87년도에 뭐 세계 최초긴 최초야. 그 TTL, 여러분들 TTL 측광기라고 아시죠? 스트로보 조리개 맞춰주면 스트로보가 알아서 그만큼 광량을 발사하는 거. 그거를 따로 쓰던 거를 카메라에 내장했다. 어디에다가? 콤팩트 카메라는 이미 내장돼 있었고 SLR 카메라에다가 이걸 내장한 SFX가 발매가 된다. 그 다음에 1998년도에 세계 최초의 펜탁스 (645N이라는) 카메라를 만든다. 근데 왜 세계 최초냐? 중형 카메라가 이게 나왔는데 이게 왜 어떻게 다시 세계 최초냐? 왜 세계 최초였냐? 어디에서? 오토포커스. 중형 카메라에서 여기 보면은 오토포커스를 채용한 중형 펜탁스 645N을 만든다. 그래서 펜탁스 카메라의 약사는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돼요? 디지털로 이렇게 막 넘어가죠. 그 다음 시점에서요. 근데 디지털에서는 제가 맨 처음에도 말했지만 펜탁스사가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선도자적인 그룹에서 디지털 산업을 끌고 가진 못해요. 그게 저는 참 아쉬운 거예요. 지금 제가 역사 얘기 좀 해드렸고 67이나 645 렌즈들 좀 얘기를 해드렸고, 그런 거에서 볼 때 어때요, 여러분들? 펜탁스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찌질하고 작은 회사가 아니죠. 세계 최초가 5분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리플렉스 카메라의 선두자고 이 시장을 열게 하고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아사히 펜탁스예요. TTL 노출계 또는 자동 조리개, 조리개 우선의 AE 카메라라든가 또는 렌즈에 멀티 코팅을 먼저 채용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쓰고 있는 기술들을 펜탁스에서 세계 최초로 많이 했고,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가 아사히 광학공업 주식회사라는 얘기예요. 바로 펜탁스 카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외에도 많아요. 특징 있는 카메라들. 조그만 오토 112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조그만 거. 110평 필름 들어가는 거. 그런 것도 렌즈 이렇게 몇 개 교환식으로 세트해갖고 가끔가다 보여요. 굉장히 귀엽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갖고 콤팩트 카메라인데, 어쨌거나 뭐 LX 카메라가 이제 F3나 UF 한 것처럼 굉장히 좋은 카메라고, 이렇게 해갖고 오늘의 펜탁스 카메라의 약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렇게 얘기 듣고요. 펜탁스 쓰신 분들 또 이렇게 계속 쓰시면 되고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펜탁스 67도 좀 사서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